소장님, 오늘은요, 이 거래량을 저희가 좀 많이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들리는 소식이 이 갭 투자가 늘고 있다. 일단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을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 거래량을 저희가 좀 많이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들리는 소식이 이 갭 투자가 늘고 있다. 이 갭 투자는 이 투자자들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사람들이 이 시장이 좀 달리 보는 건가? 꾼들이니까. 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소식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 소장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뉴스나 지표상으로는 조금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일부 지역에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 갭이 이제 좁아진 네. 일부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을 이제 대상으로 갭 투자들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결국엔 투자한다는 건 이제 바로 올라갈 걸 생각하고 네. 하는 거니까 낙관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좀 약간 무리한 투자를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소장님 보시기에 낙관적으로 봤다. 이게 네, 무리한 투자를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이에요. 네. 이게 전세가가 좀 오른 지역.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갭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이전보다는 좀 전세가가 올랐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그래도 지금 좋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전세가가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무리한 투자인가? 라고 또 약간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을 주식과 비슷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장이어도 어떤 회사별로 그 개별 주식별로 어떤 실적이 좋다든지 어떤 업종만 좀 업황이 좋다든지 아니면 발전 가능성이 좋다든지 이럴 때는 다른 주식들은 하락해도 그런 주식들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이나 아파트가 있으면 이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투자하게 되면 이제 위험한 게 절대 개별 부동산만 지속해서 올라가는 일은 없다. 일부 아파트와 지역들이 일시적으로 약간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이 안 움직이잖아요. 주변이 안 움직여지면 다시 얘네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투자 상품이기도 하지만 집이고 특히 전세는 완전 지배의 역할밖에 없어요. 전세에는 거주 역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잘 보시면 어느 한 지역이 좀 비싸요. 그런데 주변 다른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안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슷한 아파트인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 아파트를 계속해서 선택을 할 것이냐.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거주 관점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으로 다시 분산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얘네들은 그 옆과 또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B, C, D가 있으면 A하고 B가 연관이 있다면 B는 또 C하고 연관이 있어요. C는 D하고 연관이 있고. 네.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아파트와 어느 한 지역만 그게 장기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전세가나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주식으로 착각을 해서 한정된 지역이나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갭 투자잖아요. 갭 투자의 문제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관심에서 멀어졌는데 취득세 중과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채, 두 채, 이렇게 여러 채 투자하는 거는 취득세 중과에 묶여서 이미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갭 투자와 요즘 갭 투자에 또 다른 트렌드가 하나 생겼는데 네. 이게 뭐냐면 요즘 갭 투자는 대출을 끼고 갭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투자자들이 갭 투자를 할 때 당연히 대출도 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갭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지역이 지금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왔다라고 하지만 그건 그분들의 착각이고 원래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에서의 갭 투자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0% 이상. 그래서 내 돈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 20% 이하로 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일 때 갭 투자하기가 좋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를 끼고 내 돈 한 20%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내 돈 20%만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전세를 끼고 하면 부족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갭을 다시 대출로 메꾸는 거죠. 근데 대출이 있는 전세가 잘 나갈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아예 막 임차인들이 네. 이런 거를 위험하다 생각해서 이제 잘 안 들어갔는데 보증보험이 들어지기나 하면 대출이 있어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대출이 없는 상품 위주에서 대출이 있는 전세가 나왔다. 그러면 피해버리면 되죠. 왜냐하면 선택지가 많으니까. 근데 요즘은 들어가 보면 대출이 조금씩은 다 있는 그런 전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고. 그렇죠. 뭔가 그랬을 때 안전장치가 임차인 있으니까.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는 있는데 선택을 얘를 포기했을 때 아주 안전한 전세 상품이 여러 개가 있어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집값이 안 올라갈 때 올라가도 사실 대출 이자를 계속 내니까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대출을 끼지 않은 갭은 한번 갭 투자해서 조금 떨어지거나 이래도 버티기만 하면 돼요. 추가로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버티기에 용이해야 하거든요. 근데 대출이 있으면 이게 올라도 많이 올라야 내 이 어려운 상황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적게 오르거나 안 오르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대출이 없는 갭 투자를 할 때보다 훨씬 유지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갭 투자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고 그냥 지금 이 그러니까 갭만 보고 들어가는 건가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또 다른 리스크인 거예요. 본인들이 사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오른 가격에 산 사람은 꼭지점을 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오르려면 추가로 매수를 해주는 그 여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험 있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팔려고 하지 지금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거주자들도 지금 비싸다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급매물 위주로 뭐 이런 것들이나 이렇게 매매하고 이러는데 지금 일부 시장 경험이 적은 그리고 과거 상승장 이때의 그 뭐랄까 그때 소외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조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소장님 말씀 드리니까요. 지금의 갭을 적게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은 네. 최근에 2, 3년 그 갭만 비교를 해보고서는 지금 적은 거다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과 한 2015년이나 2016년만 해도 그 갭을 떠올려 보면 네. 정말 서울도 1억 안 되게 살 수 있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이때는 그러니까, 제가 네. 책에도 썼는데 서울만 해도 5천 1억이면 웬만한 아파트를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아는 분들은 근데 수도권에는 경기도의 수도권에는 500만 원, 1000만 원만 주고도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소장님은 아시잖아요. 그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네. 지금이 줄어들었다 한들 그때 비교했을 때는 진짜 들어가기에는 위험한 시기다라고 하는데 지금 들어간 사람은 최근에 그 몇 년간에 정말 환희만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갭 투자를 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럼 앞으로의 시장이 그럼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니 5억짜리 집을 이분들이 막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6억 뭐 한 7억까지 올랐다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가격에 산 거잖아요. 그래서 올랐다 기분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7억 이상으로 주고 사는 사람들이 뒤를 이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구장창 계속. 근데 7억으로 주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 그럼 내가 7억에 사면 9억에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금 생각이 들면서 아니 지금 너무 집값이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지금 어떤 뭐 부동산 카페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움직이는 곳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의 분위기에 지금 휩싸여 있다는 거죠. 소장님 방금 하신 말씀이 좀 와닿는 게 살 때도 중요하지만 이걸 수익을 실현해서 나올 때는 향후 뭐 1년, 2년 후를 좀 내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 내 이상으로 사줄 사람이 있을까? 이거를 좀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지금 당장 막 올라가는 그것만 지금 갭 줄어들었어. 들어가야 돼.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것만 보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을 너무 모른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갭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갭 투자로 하면 이제 투자자가 움직이는 거니까 실거주자도 아니고 투자자가 움직이는 거면 좀 시장을 좀 상승으로 보는 건가? 뭐 다시 움직이는 건가? 사람들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지금의 갭 투자가 위험한 세 가지 이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런 분들이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도 이런 주택에 들어가는 거를 진짜 심사숙고해서 보증보험 꼭 드셔야 되고, 보증보험 뭐 만약에 안 들고 안일하게 이런 거 대출 껴 있는 거 특히 대출 껴 있는 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임대인들이 이 이자를 안 갚는 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에 경매에 들어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